제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떠들고 자막을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책 리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책은 여사제 타프티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 3 시리즈 후속작으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그냥 픽션이에요, 픽션. 그치만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실에서 저 또한 관찰자 시선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목표 프레임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무언가 순조롭게 삶이 흘러간다, 영화처럼 흘러간다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메모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드리자면 따은머리 기법을 사용해, 여기서 따은머리란 인간 여성들의 꽁지머리 있죠? 뒤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따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거. 그곳에다가 의식을 이동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의식 자체가 이마에 있거든요. 이마 쪽 위치에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로 생각하고 이마로 보고 이마로 내가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데, 근데 이 책은 따은머리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사제가 이제 픽션으로 나오니까 그렇겠죠. 근데 따은머리 기법처럼 머리카락을 나 뒤로 옮겨가지고 의식을 나의 뒤통수로 옮겨서 그쪽에서부터 나를 관찰해서 관찰자 시선으로 봐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저도 화가 무지하게 많이 날 법한 상황에서도 화가 조금 덜 나고, 그렇다고 저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보니 여전히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완전히 폭발하는 상태가 아니게 됐거든요. 따은머리 기법, 의식을 뒤로 옮겨서, 머리카락 뒤로 옮겨서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위치도 이동해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억울한 일, 너무 슬픈 일, 너무 행복한 일, 그러면 마치 우리는 배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은 나는 알고 봤더니 현실에서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다. 나의 시나리오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시나리오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마디로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드렸고, 제가 이 책도 2번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을 한 장씩 펴보면서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책의 그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바딤 젤란드라고 하는 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희한하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상을 조금 더 밝히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문득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은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궁금증, 이게 어느 날 번뜩이듯이 자기한테 왔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작성하게 된 책이 이런 책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 중에서 정말 제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만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따은머리 사용하기, 요 챕터이고요. 그리고 유용함이라는 부분, 또 시나리오, 창조자의 불꽃, 수능하기, 또 연극 흉내내기, 3가지를 달성하는 법, 그리고 그림자 선택하기, 거울 소통하기, 흉내내기 기술, 요 정도만 나중에 책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따은머리 기법에 대해서 39페이지 있죠? 39페이지 쪽에 이제 이쪽이에요. 의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말 그대로 의도예요. 근데 외부 중심과 내부 중심이 있다고 해요. 근데 내부 중심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 있고,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마에 있고, 외부 중심은 따은머리 끝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따은머리 끝에 있는 의식을 사용해서 우리 현실을 조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부 의도는
현재 프레임에서 일상적인 행동, 나의 행동을 담당하는데 외부 의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미래의 프레임을 통제해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책에선 말을 해요. 는 외부 중심인 다음 머리 쪽에다가 우리가 항상 의식을 설정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데 다음 머리를 활성화시켜라 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는 내부 효과를 사용했을 때는 원하는 만큼 꿈과 소망을 내부 스크린으로 쏘아 보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할 거다.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너희가 의도의 외부 중심을 사용해서 생각과 말과 형상을 상영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우리만의 생각이 빠지는 게 아니라 허우적 거리잖아요. 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따은머리, 여성들의 따은머리 뒤쪽에다가 의식을 두고 내가 원하는 현실 시나리오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일관적으로 주장을 해요. 우리는 원래 이 따은머리, 예전엔 신체 일부처럼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의식체가 이 따은머리 등 뒤쪽에 날개뼈 뒤쪽으로부터 15cm 정도 위쪽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따은머리를 사용해서 생각과 말과 형상으로 미래 프레임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저도 제 자신이 잠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 지금 문득 일상생활에서 이 습관 어디서 왔지? 나 지금 어디에 있지? 나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계속 깨어나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느낌을 놓치지 않은 채로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G드래곤이나 다른 이제 연예인들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상상할 때 힘들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상상이 돼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파트인데 79페이지예요. 여기서는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형광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왜 이렇게 붙였냐? 저도 뭐랄까 삶에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도 항상 현실은 내가 불쾌한 상황도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영화가 그렇잖아요. 영화가 늘상 즐겁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영화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는 항상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영화, 우리 인간의 시나리오란 말이죠. 영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장인물이 만약에 막 부정적인 일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영화의 결말은 좋지 않게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을 망가뜨리지 않고 유쾌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보든지 완벽하게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순한 원칙을 일반화시켜야 된다. 바로 모든 면에서 유용함을 찾는 것이지. 말 그대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아주 사소하게나마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다. 유용함을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암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막 길 가다가 부딪혔어요. 근데 내가 이 길로 안 와야 되겠다라는 유용함 하나를 얻어가면은 됐다. 그렇다면 내가 내가 막 길 가다가 어떤 이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나 앞으로 여기 돌뿌리 있으니까 이 길로는 안 와야 되겠지 하면은 다음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뭐든지 어떠한 나쁜 일이더라도 어떠한 이제 슬픈 일이더라도 딱 한 가지 원칙, 유용함을 하나라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제 시나리오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몇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게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내면에 뭔가 불빛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를 봤을 때 뭔가 노란 에너지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노랗고 뭔가 하늘색이고 뭔가 그런 빛이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빛을 제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에너지가 저 안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저 스스로 느껴졌을 때 겉으로도 밝게 빛날 거고 잠든 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너희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그거 위에는 눈에 띄지 말아야 되고 다른 자들과 똑같이 영화의 흐름에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다른 마네킹 무리에 계속 섞여 있으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잠든 자들을 흉내내면서도 너희만큼은 비밀스럽게 영화를 바꾸지. 이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느냐? 연극 흉내내기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흉내를 내다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느낀 결론은 이래도 저래도 좋다. 결과만 같다면 예를 들면 기부를 하는 회사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 기부의 목적이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뭐 정치적 아니면은 뭐 사업적으로 기부를 해야지만 얻어가는 이제 마케팅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기부를 많이 하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러한 목적이 먼저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극 흉내내기. 내가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고 싶어. 근데 그런 분들이 포르쉐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부자의 심리를 느껴봐야 부자처럼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연극 흉내내기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CEO들 보면은 약간 이미 어떠한 모습의 형태, 미래의 프레임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고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어디가 앞뒤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건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최종 목표, 즉 목표 프레임이다. 이게 정말 사실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목표 프레임에 집중하려고 해도 진짜 우리 내면에 목표가 없으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목표가 아닌데 예를 들면은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래요. 근데 그 다이어트가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는 건강하는 정도면 되고 진짜 목적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면 살을 빼서 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최종 목표 프레임을 먼저 찾는 게 1번이지.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래서 태도가 아니라 최종 목표 프레임이다. 이것의 본질은 그냥 진짜 내 목표를 진짜 미친 듯이 찾아서 헤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설레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나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도 삶에서 영화처럼 느꼈던 적이 많은데 내 시나리오, 내 현실 영화 속 시나리오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2번째, 내 시나리오에 순응하기 시작해라. 3번째, 목표 프레임을 선택하거라. 내가 최종 되고 싶은 꿈, 목표, 그게 뭔지 없다면 미친 듯이 찾아 나서세요. 미친 듯이 찾아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요. 너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목적지, 즉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계산하는 건 너희 할 일이 아니다. 뉘앙스, 사람, 환경,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 모든 변수 단 하나를 통제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그런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지. 영화 속에서도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2번째 일은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뿐이다. 순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힘의 지배를 느끼고 그 힘에 복종하는 것. 하지만 항상 느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고 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고 거스르지 않고 이해하며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일단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이 보이는 현존 상태로 들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데 통제하려는 나의 습관을 버리고 놓아주고 순응하려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라고 해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한다. 답이 없으면 그 지배를 따른다. 목표 프레임을 선택해서 다시 그것을 따르라고 노력한다. 이렇게